4월 22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7% 하락한 2486.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9% 상승한 716.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3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SDN, 세린비엔지, 신라젠, 금양그린파워, 한국패키지, 포바이포, 네이처셀, 진영, 삼용물산, M2N, S에너지 1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신재생에너지 테마입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각 국가와 회사에게 14%에서 3,500% 사이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6월 달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당 관세가 확정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국내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민간 투자 20조 원을 투입하여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설비 용량은 3.2기가와트 규모로 원전 3기와 맞먹는 규모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SK이터닉스는 미국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의 전기 판매 기업인 그리드 플렉스의 지분을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취득 규모는 174억 원 규모로 취득 후 지분율은 20%입니다. 취득 예정일은 10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 테마입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한국을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63위라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신재생 에너지 테마와도 연관되니 체크해주세요. 이 같은 이재명 후보의 언급에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란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잡아서 땅이나 바다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이며 이는 저장된 탄소를 또다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 포집 기술은 필수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신라젠은 어제 장마감 직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BAL891의 미국 FDA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변경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혈액암 분야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네덜란드 기업과 BAL891에 대한 물질 특허 및 바이오마커 특허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신라젠이 상한가에 들어갔으며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M2N도 동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M2N은 최근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 공시도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포바이포가 퓨리오사 관련주로 부각되며 6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스타트업으로 최근 메타의 인수설이 있었던 기업인데요. 최근 이재명 예비후보가 퓨리오사를 방문한 가운데 퓨리오사와의 협업 이력이 있는 포바이포가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바이포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어제 1일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포바이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퓨리오사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네이처셀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FDA와 조인트 스템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실시했던 임상 3상이 최종 임상시험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네이처셀은 미국에서 하나의 최종 임상시험만 실시하면 조인트 스템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인트 스템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최근 FDA의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은 바 있어요.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될 경우 FDA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품목 허가 확률이 높아지고 의약품 개발 기간도 단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은 언론을 통해 킹 오브 킹스가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흥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자이언트 스텝이 투자한 북미의 3D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번 작품의 흥행을 통해 전시 및 콘텐츠 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셀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간암 치료 방법에 관한 원천 특허를 국내에서 최종 등록했다고 밝히며 상승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종양세포의 살상 능력이 우수한 NK세포에 대한 특허인데요. NK세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방법과 간암 치료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치료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우듬지팜을 비롯한 농업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목요일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등의 호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전북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정책 기대감을 입으며 농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동기어를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회담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양국의 평화협정 기대감이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토제는 미국 현지 법인인 엑스퍼톡스의 실험실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의 동부지방법원은 FDA의 실험실 개발 테스트 관련 규정을 무효화한 바 있는데요. FDA는 실험실 개발 테스트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제동을 걸면서 최소 1년 이상은 FDA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 공백기가 시작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공백기 동안 국내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면서 사이토젠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사면은 언론을 통해 H사의 차세대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용 도구 클러치 액추에이터의 양산업체로 지정됐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사면은 해당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면은 최근 다목적 무인 차량인 호플론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세계적으로 방산 시장의 무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면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 차량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방산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 확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화한강과 금호전기, SATEN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상지건설은 이재명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상지건설은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으며 어제는 25%의 급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신성ENG, 2위는 성신양해, 3위는 동양철관, 4위는 대한제당, 5위는 SK이터닉스,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삼호개발, 8위는 서울식품, 9위는 주성코퍼레이션, 10위는 그린케미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신성ENG, SK이터닉스, 그린케미칼입니다. 신성ENG는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이며 SK이터닉스는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탄소 포집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2위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3위는 나우아이비, 4위는 엑스페릭스, 5위는 우듬지팜, 6위는 인성정보, 7위는 메이슨 캐피탈, 8위는 삼연, 9위는 에코플라스틱, 10위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듬지팜, 삼연,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우듬지팜은 농업 관련주이며 삼연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성신양해, 4위는 HD현대일렉트릭,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SK이터닉스, 7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한미반도체,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이터닉스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사면, 2위는 엑스페릭스, 3위는 ABL바이오, 4위는 상지건설, 5위는 에어레인, 6위는 네이처셀, 7위는 아가방 컴퍼니, 8위는 대동기업, 9위는 알테오젠, 10위는 제로투세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사면, 상지건설, 네이처셀, 대동기업, 제로투세븐입니다. 사면과 네이처셀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상지건설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대동기업은 재건 및 농업 관련주이며 제로투세븐은 저출산 관련주입니다.